저는 어린 아들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 딸을 낳아 함께 키우는 주부입니다. 생모한테 버려진 거나 다름없는 아이라 불쌍한 마음이 들다가도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울 땐 저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보내는 명상도 하고 글로 써보기도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수시로 저에게 왜 아이를 더 사랑해주지 못하느냐고 질책하면 아이에 대한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 같아요. 최근 상담한 곳에서는 주저없이 이혼해라. 그게 아이한테도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유지하며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원입니다. 이 여성이 맨 처음 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을까요? 자신을 낳아준 엄마한테 버림을 받은 아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니까 내가 사랑을 듬뿍 준다면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무너지면서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감정들이 올라왔을까요?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아들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한 감정이 밀려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억울함, 두려움, 모멸감 등 올라오는 감정들을 인정해 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다시 거울을 보며 나는 너무 무섭고 외롭다고 계속 얘기했더니 눈물이 덩어리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웠던 가슴이 쑥 가벼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들이 또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자 또다시 괴로운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거울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괴로운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울 명상도 소용없구나, 이런 절망감이 밀려왔는데요. 그래도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거울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했어요. 너무 숨이 막혀서 숨이 안 쉬어져 죽을 것 같다고 말하다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약 40분쯤 지나 눈물, 콧물, 침, 구토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더 답답해져 겁이 났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하고 엉엉 울면서 있는 그대로 제 감정을 묘사했어요. 그 순간 어릴 때 부모님이 서로 싸울 때 숨이 막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울 속에선 제 눈, 코, 입 등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졌고 심장 쪽에 빛이 느껴졌습니다. 거울 명상 후 잠자리에 누웠는데 숨이 아주 깊이 쉬어졌습니다. 정말 아주 오랜만에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쭉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 여성은 며칠간에 걸쳐서 거울 명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답답함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답답함의 원인이 되는 감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울 앞에서 답답함의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싸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싸우는 장면을 지켜보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요? 엄마한테 붙으면 아빠한테 버림받을지 모른다. 아빠한테 붙으면 엄마한테 버림받을지 모른다. 이런 극도의 두려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래도 버림받고 저래도 버림받겠구나.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이런 두려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아들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감정이 억눌려 있을까요? 아들은 자신을 낳아준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극도의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 아빠마저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역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싸우던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 속에서 사랑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의 빛이 느껴졌다는 말은 두려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 알아차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나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던 두려움이 나로부터 분리되면 내 두려움과 공명했던 아들의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두려움도 역시 사라지게 되죠. 아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아들의 두려움과 공명하는 남편의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두려움도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남편의 두려움과 공명하는 시어머니의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의 두려움도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내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두려움과 공명하는 아들의 두려움, 남편의 두려움, 시어머니의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두려운 현실은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은 내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하고 살아온, 내가 무의식 속에 꾹꾹 짓눌러 놓고 살아온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인생 영화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 처리하지 못한 억누린 감정은 젊은 시절에 처리할 기회가 주어지고, 젊은 시절에 처리하지 못한 감정은 중년에 처리하지 못한 감정은 노년에 처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롭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등장인물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게 되죠.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는 내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는 내 감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영화에 등장하는 다른 등장인물들은 내 감정을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인생 연기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무의식을 정화하게 되면 내 인생 영화에 등장하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감정도 함께 동시에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등장인물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이 꾸며낸 각자의 우주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화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죠. 내 인생 영화에 등장하는 다른 등장인물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단지 내 인생 영화에 등장해서 나로 하여금 내 무의식에 얽매여 있는 내 감정을 정화하도록 도와주는,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악역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나였구나. 그들도 인생 연기를 마치면 다 근원의 마음으로, 근원의 사랑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